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합동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 드론도 참여했는데요. 최근 현대전에 등장한 각종 장애물 돌파 훈련도 실전같이 진행됐습니다. 맑은 눈망울 하면 떠오르는 꽃사슴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됐어요. 상당한 사건이죠. 엄청난 번식력으로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아진 한 섬의 실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수출량의 무려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산 김, K김이라고 하죠. 중국의 마른 김과도 경쟁하면서 세계 시장 공략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김 수출 전략을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경북 포항 앞바다 그 일대에서 펼쳐진 우리 해병대와 해군의 전반기 합동 상륙 훈련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단급으로 규모가 커졌다고요? 그렇죠. 22일 시작을 했으니까 5월 1일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죠. 이제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단급으로 그 사이즈를 좀 더 키웠습니다. 키운 것뿐만이 아니라 육해공군 해병대 합동전력 3,200명이 참가를 했고 여기에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 그다음에 상륙 기동헬기인 마린원, 여기에다 이제 KF-16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체적인 그런 대상륙 작전을 이번 훈련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 해병대 병력도 오는데 이번에 병력은 오지 않고 이 가상 훈련에 공격용 드론을 좀 보냈다고 하죠? 그게 이제 과거 상륙 작전이랑 좀 다른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되는 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소위 말하는 재래식 전쟁의 판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재래식 전투의 대표적인 뭐 이 전차라든가 장갑차 이런 거보다 오히려 드론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살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점들까지 감안한 이번에 상륙 작전이었다, 상륙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상륙작전 2차 대전의 전황을 바꿨고 6.25의 전황도 바꾼 게 바로 이 상륙작전입니다. 자,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 28일 새벽에 실시된 작전명 결정적 행동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해병대에서 빨간 명찰을 달고 첫 상륙훈련에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강인한 해병대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 상륙작전이란 영화도 있었어요. 외국 배우도 아주 리암 니슨 메가더 장군으로 나왔던 영화였죠. 6.25의 전세를 단번에 뒤바꾼 작전,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인데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 작전명 결정적 행동 순서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상에서 육상으로 올라가는 바로 상륙 작전입니다. 기뢰 소해 및 수중 장애물을 처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가 이제 돌격을 하는 겁니다. 해병대가 주축이죠. 앞서 이제 인터뷰도 보셨는데 상륙군이 함정, 전투기가 지원하는 속에서 해안 거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육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력 상륙군이 지상 작전으로 준비를 전환하게 되고 저게 이게 상륙 장갑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상에서 바로 해안가로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장갑차에서 내려서 육상 작전으로 전환되는 이 장면 자체가 바로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상륙작전은 적지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허를 찌르는 게 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엄청난 인명피해가 납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초입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노르망디의 오마하 해변의 참상이었죠. 자, 어땠습니까?
그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상륙선이 딱 도착해서 해안에 도착해서 그 앞에 이거 뭐랄까요 그 덮개를 딱 내리자마자 바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죠. 예, 기관총 사격 3대를 받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장면. 바로 나옵니다. 오마하 해변 바로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영화로 됐었는데 저건 현장의 저건 모습이에요. 진짜 현장 그림이네요. 근데 그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얼마나 이 상륙작전이 참 위험한지 충분히 그 참상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오마하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6,500여 척의 선박과 12,000대 항공기 그리고 이날 첫날에만 17만 명의 연합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날 단 하루 동안에만 연합군 4,400여 명, 그다음에 독일군도 한 9,000명. 그러니까 16,000명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할 정도로 부상자까지 더하면 몇만 명이 그날 하루 동안 다쳤다, 이 사상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상륙작전이라는 게 정말 허를 찌르는 걸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전혀 방비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륙작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바둑 용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파고들었다는데 여러분 툭하면 나오는 D-Day 하잖아요. 네. 그 D-Day가 바로 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오마하 해변 작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 알고 가죠. 상륙작전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른바 양동작전, 즉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한 페인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정치에서도 많이 나와요. 성동격선이 뭐 하는 그런 말로. 또 다른 상륙작전입니다. 6.25 때도 이런 상륙작전 있었죠? 그렇습니다. 노르망디 때도 다른 해변에 마치 갈 것처럼 눈을 속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도 양동으로 장사 상륙작전, 이렇게 눈을 속이는 겁니다. 다른 지역인데 완전히 동해안에 상륙할 것처럼 작전을 구사했던 전혀 거죠. 다른 곳으로. 그렇습니다. 학도병 772명이 포항 영덕이죠. 영덕 쪽 장사리에 상륙해서 시선 끌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은 그쪽으로 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름 훈련 받은 학도병들이 북한 정규군과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거의 상대가 안 되겠죠. 거의 전멸했어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생존한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은 그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절대 작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천 상륙 작전만 기릴 일이 아닙니다. 이 장사 상륙 작전도 1980년 9월 15일부터는 계속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영화화가 됐어요. 그 아이돌 그룹 멤버도 그때 나왔었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말씀드렸는데 우리로서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소총 한 자루, 수류탄 몇 발 들고 감행한 거의 맨몸 작전이었다면 지금은 중장비, 드론까지 동원된 그야말로 육해공 합동작전입니다. 그렇죠? 네. 함께 보시죠. 네. 자, 이번 우리 해군과 해병대의 합동 이 훈련, 상륙작전 훈련에는 실전성을 좀 높이기 위해 군용 선박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민간 선박들도 동원을 했다고요? 예, 그 민간 선박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상륙작전을 이제 실전성을 높이시겠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살펴보니까 3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 앵커도 말씀하신 이 민간 선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일단 실제로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되면 인천 상륙작전 때도 그랬지만 민간 선박들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많은 병력들을 이제 해안에 이제 상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륙함들 대부분이 이제 군함이겠죠, 군용 이제 선박들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민간 선박들도 좀 동원이 됐고요. 또 하나가 앞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면서 드론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인기가 이번에는 앞으로는 상륙작전에서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 이 무인기에 대비한 그런 작전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 쪽의 무인기,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무인기도 좀 드론도 동원했지만 적이 무인기, 특히 자폭형 무인기를 동원해서 이 상륙작전을 방해하려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 훈련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잠깐 보면 아까 불도저 같은 거가 하나 내려오는 걸 보실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전투장갑 도자라는 건데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미크리라고 그래서 이게 그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이제 무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동원을 해서 기본적으로 상륙을 한 다음에 해안가에 이제 대규모 본진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일단 정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장비들을 동원해서 하는 이 훈련까지 좀 같이 병용을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가지 큰 특징으로 실전에 버금가는 그런 훈련을 했다. 여기에 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실전이 벌어지게 되면 상륙작전은 어느 곳에서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군이 그 수많은 상륙작전을 해병대가 해냈는데 그때 인명피해가 많았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국 해병대는 드론 부대를 창설해서 이런 신세대의 상륙작전에 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점점 드론이 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도 드론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해병대도 1인칭 FPV 드론을 도입을 해서 공격 드론 팀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해병대 퀀트코 기지에서 훈련도 받고 이제 작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 해병대 이제 드론 팀이 저런 걸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 띄우는군요. 그렇습니다. 드론 전술 훈련에 대한 이제 최고 기간이 되는데 이게 비용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5,000 정도의 비용으로도 최대 20km 거리에서 정밀 타격 가능한 공격용 드론이 투입이 됩니다. 그만큼 공격 작전 전략 이 기술이 상당히 이제 고도화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이 가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하지 않고 20km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함정에서 드론을 보내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다. 전쟁 양태가 정말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새 유심 대란이란 말 나와요.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이 유심 교체, 해킹했다는 건데 이게 아주 더뎌요. 엄청난 오픈런 장사진이 펼쳐지고 저희 집 앞에 있는 대리점에도 뭐 줄이 엄청 서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미흡한 부분들이 지금 발견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자, 불안한 소비자들 공동 대응을 하고 있죠? 예. 이게 조금 격가지 얘기입니다만 작년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이걸 도와주는 그런 지원하는 그런 그 회사도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뭐 CB바라든가 이런 데서 공동 대응하는 게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유심 사태, SK텔레콤 유심 이 정보 누출 사태도 보면 바로 피해자들, 그러니까 SK텔레콤 고객들이겠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 대응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걸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언론사들한테 보도 자료까지 배포를 해서요. 이번 SK텔레콤 사태를 보면 회사 측에서 이걸 대응하는 게 너무 안이하고 미흡하다. 그리고 예. 피해 상황에 대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면서도 그다음에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집단 소송을 위한 카페까지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단 소송이 이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집단 소송을 할 경우에 당연히 로펌에서도 이제 들어올 테고 아마 서로 이제 연관돼서 얘기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카페가 말씀드린 현재 한 3,000명 정도 가입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SK텔레콤 가입도 2,3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진 확보한 유심칩이 100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좀 기사도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그러면서 SK텔레콤 측은 유심칩만 바꾸면 문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고객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SKT 고객이 뭐 2,500만인이 하는데 이번에 사태로 한 4만 명 가까이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른 KT나 LG U+로 갔다는 건데 그게 같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1위 업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유심 재고가 너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리점마다 소위 오픈런 뭐 이게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서 보는데도 줄을 잔뜩 서 있어요. 그런데 재고가 없습니다. 자, 이 고민, 재고난 언제쯤 풀릴까요? 쉽게 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앞서 이제 임종원 평론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이 정말 중요한 게 RM이거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렇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SK텔레콤이 유심에 대해서 좀 더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달했어야 되는데 가입자가 2,300만 명입니다. 현재 유심 보유량이 100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심을 교체하겠다고 선뜻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는 SK텔레콤이 5월 말까지, 지금 4월인데 유심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국자가 많은 인천공항 로밍센터에는 인력을 50% 증원했는데도 대응이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유심 보호 서비스를 먼저 가입하십시오. 유심은 지금 재고가 부족하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랬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교체부터 덜컥 하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제적으로 서버에 어떤 가입자가 유심히 해킹이 당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기부, 국토부, 공항에서 유심 교체 시간을 최소화하는 부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응에 이 선후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해킹돼서 내 이 은행 계좌, 증권 계좌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거든요. SKT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일단 안심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소비자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유심 해킹 아니냐, 피해가 난 거 아니냐 하고 의심할 만한 사례가 나왔다고요? 예, 일단은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일단은 좀 적다. 이렇게 경찰에서 얘기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막만 보면 예, 사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사 제목만 보지 마시고 기사 내용을 꼼꼼히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 근데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요. 60대 남성 고객인데 부산에 거주하는 핸드폰이 갑자기 22일 날 먹통이 돼서 대리점을 방문을 하죠. 근데 갑자기 자기 명의가 본인 명의로 알뜰폰이 SK텔레콤도 아닌 KT 쪽에 이게 하나가 개통이 된 겁니다. 겁이 더 나죠. 네, 그래서 이제 휴대폰 정지시켰죠. 정지시켰는데 다음 날에 5차례 걸쳐서 1,000만 원씩 5천만 원이 이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들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 측의 얘기는 유심 정보만 가지고 다른 통신사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건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알뜰폰 개통됐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돈이 빠져나온 것도 더더군다나 어렵다. 그래서 좀 이 경찰 쪽의 생각은 판단은 스미싱이 아니겠느냐. 연세도 있으신 분이고 해서 그렇게 일단 가능성을 놓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문자나 막 누르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이 정보,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뭐 이런 사고라고 전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조심이 최대의 방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는 절대 여시면 안 됩니다. 정부 당국은 이런 혼란과 이 여러 가지 그런 불안감을 노린 스미싱 말씀하신 것, 또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는 하고 있는데, 뭐 소비자들은 당부만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2차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기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심 유출 사건 악용한 피싱, 스미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피싱도 그렇고 스미싱도 그렇고 속이는 겁니다. 들어와서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종류별로 이제 피싱, 스미싱 그러는데 유심을 교체하세요. 또 보호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가짜 링크가 등장합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가짜 링크 누르면 도박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는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수상한 사이트에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라든지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이트로 가는 걸 떠나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앱을 설치하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계를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낚시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10,000원을 주겠다느니 5,000원을 주겠다느니 20,000원을 주겠다느니 요즘 세상에 누가 휴대폰 버튼 몇 개 눌렀다고 10,000원, 20,000원 주겠습니까? 일단 의심을 하셔야 돼요. 자, 나도 모르게 대출을 받는다든가 누군가 대출 받아가는 거예요. 아까 나온 사례처럼 예금이 쑥쑥 빠져나가는 게 가장 걱정되는 일일 텐데 자, 금융권도 대응에 나섰죠? 예. 금융권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주의 있게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해서 어쨌든 SK텔레콤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됐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어느 은행이든 보험사든 카드사이든 만약에 자금이 빠져나왔다. 그러면 그 금융사도 역시 똑같은 식으로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배 소장님께서 RM,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게 결국은 금융사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실패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선제적으로 굉장히 또 강도 높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들이요.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이거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고객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내 인증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금융 거래를 한다든가 뭔가를 산다든가 결제하는데 이거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다음에 그다음 신한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증 방식에서 더 추가해서 이제 안면 인식 기능까지 추가로 네, 좀 더 얼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해야죠. 예,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까지 점점 이 보안 인증 관련된 그런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어떤 규제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서 이 보안 관련주들이 아주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은 이 연장선상에 나타난 파생된 문제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네,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의 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보안에 더 신경을 쓰는 조치 SKT도 해야 하고 소비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유심은 좀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흔히 사슴눈 같다. 뭐 아름다운 눈망울의 대명사로 사슴눈망울 많이 얘기하죠. 저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사슴이 학교 안에 있어서 꽃사슴 농장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물론 사슴공원이 있어요. 오사카 가면 막 사슴들이 막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꽃사슴이 우리나라의 한 섬에서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웬 영문이죠? 그렇죠. 과다 번식에서 관리 불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꽃사슴 포함 19종인데요. 한국 토종사슴은 노루나 고란인데 꽃사슴은 이제 196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차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요. 중국, 대만, 일본에서 관상 목적으로 꽃사슴을 이제 들여와서 사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느 순간 힘들다 싶어서 이제 손을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목했죠? 그렇습니다. 애완용 꽃사슴이 야생으로 유출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과다 번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드기도 있고 말 그대로 더 이상 이것을 관리하기가 힘든 그래서 유해한 야생동물로 지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안마도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 안에는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아졌다고 하네요. 이른바 사슴섬이 돼버린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관상용으로 보고 애완하는 정도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슴이 늘어나서 이제 사람이 못 살 지경이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과거에 대비해서 얼마나 저 섬에서는 늘어난 겁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데가 안마도 말씀하셨던 데지 않습니까?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 여기가 1985년에 처음 꽃사슴 10마리를 이제 들여왔는데 10마리? 예. 지금 이번에 와. 국립생태원에서 개체 조사를 해보니까 937마리. 1000마리 가깝네요. 화면에 나오죠. 9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럽도는 조금 먼저 짜겠죠. 1980년에 7마리 들어왔는데 지금 178마리. 이것도 역시 27배나 증가를 한 건데 번식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제가 더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천적이 없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천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개체 수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뭔가 좀 구체적인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거 뭐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슴이 많아도 너무 많아져서 이 주민들의 불편 또 고통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애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집마다 여기는 섬이다 보니까 이제 농작물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파헤치고 먹고 다 난리를 잡고 그리고 묘도 막 다 파헤치고 지금 전부 다 묘마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철조망 다 쳐놨어요. 어떤 묘가 지금 한 묘가 있어. 우리 올 봄에 지금 우리 선산 도선산 거기도 돈을 몇백만 원,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서 지금 묘 다시 해놨어요. 다 뭉겨버리고 없으니까. 뭐 이 유명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뭐 청룡영화상까지 탄 파묘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묘를 해체하는 건데 그냥 꽃사슴이 조상님 묘들을 막 파헤칩니다. 돈이 엄청 들고 또 일단 후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참담하겠습니까? 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조상 묘 또 농작물까지도 훼손이 되는 건데 이 꽃사슴, 엘크 등 안마도 이 사슴은 모두 외래종입니다. 엘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육을 해보겠다고 들여온 건데 처음 사슴을 이제 들여온 것은 주민 3명인데 사슴의 소유권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육에서 육지로 이제 내다 파는 것이었는데 사슴 주인들이 이제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이 농작물도 훼손되고 조상묘도 파헤치고 하니까 아니 이거 우리 좀 보상해 주소 이렇게 하니까 소유권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안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상 아무도 이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방치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자, 사슴들 때문에 이 농민들, 그러니까 이 섬에서도 이제 농사지어서 또 여러 가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 그 피해가 엄청나다고요. 예. 벼농사, 밭농사. 크게 보면 농사는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농작물 피해가 지금 최근 5년간 1억 6천만 원, 매년 한 3천만 원 꼴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앞서 좀 한 그 주민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 묘 그거 다 울타리 치느라고 돈 1,000만 원 들었단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돈을 들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게 맹수가 아니기 다행입니다. 농작물 그렇다면 밭 같은데 이런데 뭔가 거기도 펜스 같은 걸 쳤을 겁니다. 아마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거 다 돈이거든요. 그 사비를 들인 것까지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6천만 원이 아니라 최근 5년간 한 2, 3억 정도의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의 행동 반경이 한 5제곱미터 정도 돼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란이나 노루의 2배가 된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직접적은 아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꽃사슴 때문에 이 그 꽃사슴의 몸에 기생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린다고 그러면 뭐 고열에 두통에 뭐 근육통에 심지어는 뭐 치료가 좀 늦어지면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참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제는 뭐 아름다운 꽃사슴의 단계를 넘어섰군요. 결국 당국이 나섰습니다. 자,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계획이죠? 그죠. 환경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이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 총기로 포획도 가능하거든요. 총 쏴서 잡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축 유기자 처벌 규정도 신설을 추진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임종인 평론가가 진드기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사람의 몸에까지도 피해를 입힌다고 되면 살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잘 관리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그렇습니다. 텐데. 그런 점에서 적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미리 예방하는 것도 또 다른 섬에라도 개체수를 좀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국에서도 어렵겠지만 다 쏴 죽인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 다른 데 처분할 수 있느냐, 누가 관리할 수 있느냐, 또 소유권도 명확치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제는 좀 밝은 얘기 할까요? 우리 김은 검은 반도체라고 불립니다. 한때는 검은 종이라고 취급을 받았죠.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1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김이 요즘 대세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말이 참 어렵죠. 김씨도 있고 모락모락 김도 있고 먹는 김도 있고. 자, 한국 김의 1분기 수출액 역대 최대 기록 새로 썼죠? 불티나게 팔립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맛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서양 가리지 않고 정말 이 김 맛있다고 난립니다. 그러다 계속 보니까 올라가네요. 계속 지금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1분기 비교를 해보면요. 1분기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올해가 2억 8,138만 달러.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올라가네요. 전년 대비 네. 21.5%가 됩니다. 수출량도 1,163톤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7.5%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이 지금 뭐 김밥 때문에도 난리고요. 정부가 2027년 김 수출을 10억 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2억 8천 분기별 그런데 조기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도 나올 정도로 김 모락모락 날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김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별 입맛 없을 때 이 하얀 쌀밥에 김 덮어서 먹는 거. 이게 뭐 한국인의 소울푸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김을 사가는 나라들 주로 입맛이 비슷한 문화적으로 이 아시아권 국가들이 숫자는 많은데 미국인들 이 교포들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현지 미국인들도 아주 좋아한다고요. 예. 이게 이제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블랙페이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검은 종이라고 검은 그랬어요. 종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니네는 종이로 뭐 예. 먹냐 그랬죠. 그 예전에 그런 게 가끔 무슨 웹툰이나 이런 데 나왔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좀 생소한 어떤 식품이죠. 근데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수출도 엄청나게 되는데 미국이요. 지금 수출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K김의 수출 1위 국가인데 5,790만 달러 가장 많이 수출이 됐고 그다음에가 중국인데 조금 비슷하고요. 좀 표현 나오죠. 중국은 신장률이 높아요. 네. 증가율,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율은 중국이 높은데 절대 양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미국이 1위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이야 뭐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저는 이제 이 태국에서 우리나라 김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글쎄요. 것도 저게 좀 약간 생소한 그러면서도 뭔가 좀 기대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2010년대 우리나라가 우리 김이 64개 나라 수출을 하다가요. 지금 2023년이죠. 13년 만에 124개 나라, 그러니까 2배로 증가를 했고요. 국내 전체 수산식품 수출이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김이 벌써 1조 원 가까이 되니까 네. 전체 2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표 수산물 수출 상품이 바로 이제 김이 됐다. 이렇게 이 김의 위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세계 시장의 70.6%라면 그 우리가 지금 1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야말로 휩쓰는 거죠. 네. 자, 중국 사람들은 이 김밥용 김인 이 마른 김을 잘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김밥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과거에 일본도 이제 김이 있죠. 그렇죠. 뭐 일본도 이제 김으로 이제 스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막기도 만들고. 근데 이제 일본 김은 좀 달달해요. 근데 우리는 달달하죠. 이게 조미김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또 마른 김의 경우에는 더 감칠맛이 나는데 중국 수출의 90%는 마른 김, 바로 김밥입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김밥 말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대중 마른 김 수출량이 97.2%나 더 상승을 했고 앞서 이제 임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14억 인구의 신장세가 높은 거죠. 1분기가 2,258톤 수출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태국 말씀하신 데 이게 김이 다양하게 팝니다. 김 부각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치즈를 이게 김에 해가지고 또 이게 스낵으로 만들어지고 김 캔디도 있고요. 이게 정말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한류 이 영향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김밥 유행 타고 이 태국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최근 김밥 인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아예 마른 김 국제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죠. 앞서 앵커도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전 세계 금 이 유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그런 글로벌한 국제 김 거래소 같은 거를 만들 법하죠. 그래서 정부가 좀 그걸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정부가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생산자들의 애로사항이 오랫동안 누적돼 있던 부분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이 가장 큰 문제가 유통 시스템이 좀 불합리하게 돼 있다는 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산자가 김을 생산해서 그게 이제 일반 소비자까지 가는 중간에 유통업자들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해외로 수출할 때는 이제 수입업자들이 당연히 있게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김 산지를 다 다니면서 품질도 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생산 양도 보고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를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죠. 근데 생산자들은 분산됐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좋은 김을, 좋은 품질의 김을 생산을 하고도 제값을 못 받고 그냥 파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제대로 수익을 못 내니까 이 불공정한 이 구조를 좀 이 유통 시스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마른 김 거래소를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2017년에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렇게만 돼도 어쨌든 김에 어떤 좀 그럼 좀 불합리하거나 좀 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한 이런 여러 가지 유통 시스템이 많이 개선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해수부가 일일 마른 김 거래소를 운영했더니 시범 운영인데도 12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김을 가장 많이 사가는 이 미국 얘기를 좀 하겠어요. 중국은 마른 김을 좋아한다는데 미국은 조미김, 맛을 낸 김이 대세입니다. 김을 아예 간식으로 먹는다고요? 이게 좀 개념이 다르죠. 네. 이게 마른 김은 약간 식사라든가 이런 간식 개념이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팔리는 반찬이죠. 우리 그러니까 분대품, 그렇죠. 중국 반찬 김은 개념이. 반찬인데. 예. 우리는 그걸 미국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간식, 스낵 이런 개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치즈도 좀 바르고 여러 가지 소스도 좀 바르고 뭐 심지어는 뭐 그런 바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좀 음식이 아니라 그 약간 과자스러운 그런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웰빙 간식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김 자체가 비타민, 철분, 섬유질 같은 이런 영양분이 충분히 많이 있는 데다가 먹기도 좀 간편하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맥주랑 한잔 할 때도 안주로도 되게 좋고 그냥 지나가면서 심심풀이로 먹는 살짝 배고플 때 먹는 스낵으로도 상당히 좀 인기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실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김이 이게 마른 김보다는 이 스낵용 김 이런 가공 김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사람들 김에서 나는 특유의 그 바다 냄새. 우리는 좋던데 그 백인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다양한 이 시즈닝 맛을 입혀서 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한인들이 거주하는 마트부터 유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김 간식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것인데 안주 또 맥주와 함께 또 과자처럼 즐기는 겁니다. 김 스낵에 이제 현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맛입니다. 데리야끼, 와사비 등 다양한 맛이 바베큐 맛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취향대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또 소스를 입힌 스틱형 김. 그러니까 이게 긴 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조금 딱딱해요. 두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부각도 인기입니다. 김부각 제품. 우리 분들 김부각 아시죠? 이 김을 튀긴 거. 알죠. 이거 지금 이거 미국에서 인기가 엄청납니다. 맥주 안주 딱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K김, 또 글로벌 스낵으로 이제 도약이 돼서 K김이라 더 좋아합니다. 현지 맞춤형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영향이긴 할 텐데 한국식 김밥도 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 엄마가 자녀에게 싸준 한국 김밥이 학교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It's not sushi, it's gimbap. Gimbap? Yes, a gimbap. Gimbap. Korean dish. Enjoy. Amazing. Best thing anyone has ever brought to this school. The best. This is a musical miracle. Amazing. 어메이징을 연발하죠. 싸준 사람도 한국 교포 아니고 가지고 간 사람도 미국 현지인입니다. 자, 김밥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 드라마 때문이죠? 그렇죠. K드라마죠. 드라마 인기와 함께 글로벌 호황을 누리게 된 배경이 됐는데 촉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바로 드라마 우영우인데 박은빈 씨였죠? 여기에 박은빈 배우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가게가 김밥집. 분식집 김밥집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우영우가 대사를 합니다. 김밥 속 재료 한눈에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더 히트를 치고
우영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밥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조금 유기농 음식을 많이 파는 데가 트레이더조입니다. 여기 이제 냉동 김밥이 출시한 이후에 몇 시간 만에 뭐 몇 주 만에 다 품절이에요. 예. 요즘에 뉴욕 같은 데도 빨리 안 가면 뭐 못 삽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밥 힐링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안 주는 음식에서 세계적 현상으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린 시절에도 소풍하면 김밥과 사이다 아니었겠습니까? 자, 김은 그런데 차가운 바닷물에서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기후변화로 이 따뜻한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이거 양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대안 연구를 하고 있죠. 예. 결국 이제 김도 양식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CJ와 같은 이런 국내 음식료 좀 대기업들이 이미 김 양식 개발 작업을 시작한 게 몇 년 됐고요. 그거에 대한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판매용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아직은 좀 이른데요. 빠르면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정도부터는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육상 양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해상보다 훨씬 더 높고요. 한 100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김도 이게 생산량이 매년 좀씩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병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요즘에 이제 바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겠고. 그리고 또 이게 양식이라는 게 또 장점은 개량을 하기가 참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런 개량 작업들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훨씬 더 좀 양질의 김들이 더 양식을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점이 이제 불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그러네요. 우리가 반드시 이 양식에 성공해서 K김의 위력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일본어가 세계 표준어가 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와사비, 스시, 사시미, 본사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분재를 뜻하는 말인데 이건 본사이란 일본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김의 국제 표기도 노리, 일본에서는 김을 노리라 그래요. 또 씨위드, 해초라고 하는데 이거 아닌 우리말 김으로 가자. 이 작업을 추진 중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김치도 우리 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도 우리 김과 일본의 노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표준하는 게 중요한데 김을 일본어로는 노리, 영어로는 씨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김 이름을 이제 새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상규 앵커도 이름에 김도 있고 김이 모락모락 김도 있지만 바로 이 김입니다. 그래서 이 K김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는 목표를 좀 세울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GIM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금은 종이에서 금은 반도체로. 옛날에는 검은 종이라고 비아냥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이게 말 그대로 다른 어떤 국가도 대체할 수 있는 K김, 금은 반도체입니다.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고 소식 끝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청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났어요. 물론 이 학생의 사연도 있긴 합니다. 학교 안에서 그야말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죠.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사건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특수교육 대상자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이 학생이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와중에 이제 선생님의 목을 갑자기 졸랐고 당연히 선생님은 비명을 질렀겠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교직원 여러분이 이제 말리러 왔겠죠. 왔는데 그때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경찰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휘둘렀고 교장 선생님이 전체 3주 정도의 중상을 입으셨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긴 한데 어쨌든 중상을 좀 입으셨고 그래서 일단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을 해서 범행 경위들을 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뭐 이를테면 옆반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실이 아니고 다른 동이었기 때문에 일단 전체 학교 상황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 이 달아나다가 엉뚱한 시민분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렇습니다. 더 위험한 또 추가 가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은 범행 후에 달아나면서 일반 시민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치원 통학 차량에도 접근을 했는데 운전자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거든요. 근데 더 큰일 날 뻔했던 것은 피해자가 아이들을 겨냥한 듯 뒷좌석부터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일어날 뻔해서 정말 아찔했다라는 그런 증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담 교육 인력의 부족, 경찰의 부족만 탓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교훈을 주는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맛있는 반찬을 밥도둑이라고 합니다. 참 그 도둑이 많아요. 그 도둑 중 하나가 바로 이 소개해드린 수출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는 김입니다. 세계를 휩쓰는 한국 김의 활약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